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한국의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을 각각 3%와 2.8%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의 기초 여건이 현재 신용등급과 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면서 높은 소득 수준을 갖춘 다양화되고 경쟁력 있는 경제가 한국의 강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정부가 중앙 공공기관은 물론 지방 공기업과 공직 유관단체까지 채용비리 조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일자리 창출에 있는 만큼 이러한 노력이 청년 실업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반도체의 슈퍼 호황이 이어지면서 올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사상 최고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반도체의 의존도가 높은 만큼 슈퍼 호황기가 끝날 경우 수출 증가세에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경계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아자동차가 통상 임금 판결 여파로 올 3분기에 10년 만에 분기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영업에서는 흑자를 냈지만 통상 임금 패소가 최종 확정될 경우를 대비해 1조 원의 충당금을 반영하면서 손실을 기록하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16포인트 오른 2496.63에 장을 마감합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9.36포인트 상승한 689.97에 장을 마칩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 홀로 순매수, 개인과 기관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 홀로 순매수, 외국인과 개인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촌놈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인데요. 금요일은 종목 클린 시간으로 평택촌놈 정우영 대표님과 그리고 봉투선생 이강민 전문가님이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시는 날입니다. 그동안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문제에 대한 내용 더욱더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는 코너이니까요. 오늘도 1시간 동안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샵 0082번으로는요. 방송 중에도 계속해서 문자 받고 있습니다. 방송 전후로도 계속해서 문자 받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점 바로바로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을 TV뿐만 아니라 외부 어느 곳에서든 유튜브로도 다시 보기 또는 실시간 시청도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 가능하니까요. 유튜브도 많은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주중에는 장중에도 대표님을 뵀다라면요. 주말 일요일 저녁도 대표님이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샘플러스에 들어오시면은요. 일요일 저녁 9시부터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대표님과 함께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 더욱더 이어갈 수 있으니까요. 무료 방송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되는 정보는요.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투자 시 참고만 하시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판단으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장인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입니다. 평택촌놈 정우영 대표님과 봉투선생 이강민 전문가님을 먼저 화면 통해서 소개합니다. 네, 오늘 두 분 든든하게 나와 주셨는데요. 두 분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따라 인사가 정말 우렁차신데요. 자, 오늘 두 분 이렇게 만나 뵀는데요. 자, 대표님과 먼저 인사 나눠볼게요. 자, 대표님 정말 시간이 빨라서 이제 11월 4일 강연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강연의 소개 도와주실까요? 네,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다음 주 토요일이고요. 그리고 지난번엔 제가 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했었는데 이번에는 구로구입니다. 그리고 구로구 구민회관에서 하니까 2시부터 4시까지 합니다. 왜 이 말씀드리냐? 지방에서 오셔서 또 내려가신 분들
차시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고요. 뭐 와보신 분들은 아시죠? 저는 시간이 정확합니다. 2시부터 4시까지 딱 맞춰서 해드리고요. 워낙 저는 뭐 교사 출신이라서 강의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시간 맞추는 건 잘해요. 그리고 특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일단 정치, 경제, 안보, 국제정세, 기타 예측 이걸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기타 예측이 뭐냐 궁금하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20년 뒤에는 어떤 직업군이 가장 좋을까? 자, 이걸 알면 어떻게 될까요? 도움이 되겠죠. 왜냐, 지금 청소년이나 그 소년을 그 자식으로 둔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국제 정세가 어떻게 된다. 이거는 다 연관이 돼요. 자산 재테크하고 그리고 안보 문제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투자 측면에서는 금, 외환, 부동산, 주식인데요. 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나름대로 전략을 짜들 수 있고 제가 그동안 그 적중했던 그 매입 시점 그런 것들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부동산은 주거용, 상업용, 토지용 세 가지로 나눠서 어느 지역에 어느 시점에 배팅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뭐 토지용 같은 경우는 뭐 평택이 있다 치면 뭐 그런 것도 얘기해드리고 왜냐하면 제가 평택촌 놈이잖아요. 제가 원래 평택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지금도 집이 평택에도 있고 다른 데도 있고 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아마 평택을 저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고향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식은 현물은 어떻게 하고 파생은 어떻게 하고 또 시황까지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항상 적중한 건 아니었지만 저는 거시적 시황을 많이 적중했어요. 예를 들어서 2007년도 가을에 고점 선언하고 2008년도에 모두가 3,000, 4,000 합창할 때 저는 1000포인트 깨진다고 얘기했었어요. 언제? 1900선에서 깨졌잖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거기에 맞게 여러분들이 현물은 어떻게 앞으로 전략을 짜고 그 다음에 파생은 뭘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걸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의 그 생각으로는 제가 뭐 정보만 잘 주면 돈 벌 것 같으죠. 안 그래요.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관리 어떤 식으로 투자하고 이런 걸 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뭐 교육까지는 아니지만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9월에 제가 셀트리온 제약을 추천해서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잖아요. 이번에도 그런 종목을 한번 추천해 보겠고요. 이번에는 정말 특별한 강연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차피 강연회를 뭐 자주 하면 2달, 늦게 하면 한 4달에 한 번 할 건데 이번에는 제가 주식 플러스 자산관리 총론을 얘기하니까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안에 조사가 있으면 오지 마시고요. 경사가 있어도 오세요. 그리고 지금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현재 그 50, 60대 같은 경우는 노후에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뭐 대박이 터진다, 뭐 돈을 많이 벌 거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분명히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시더라도 꼭 오시고요. 이번엔 특별히 서울경제TV에서 550석을 준비했어요. 지난 9월에는 어떻습니까? 좌석 250석에 서 있거나 앉아 있는 분들만 500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미안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550석 준비했으니까 아주 늦게 오시면 안 하면 되고요. 11시부터 입장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시간 맞춰서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엄청나게 준비할 겁니다. 그러니까 꼭 많이 참여하시고요. 앞으로 미래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로 준비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된다. 이걸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그동안 그 경제TV에서 하는 각종 강연에 많이 다녀보셨을 겁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저처럼 현물, 파생, 각종 자산관리, 재테크까지 다 얘기해 줄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저밖에 없어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맞습니다. 약간 오차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그 노후 대비도 하고 그리고 20, 30대 같은 경우는 앞으로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많이 해드릴 테니까 꼭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아니 이렇게 주식뿐만 아니라 상당한 이슈와 분야에 대해서 이번 강연에는 가져가실 게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의도가 아니라 구로구 구로구민회관입니다. 매일같이 여의도에서 했기 때문에 헷갈리실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장소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11월 4일 토요일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있을 예정이니까요. 시간과 장소 꼭 확인하시고 오셔서 좋은 정보 가져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표님과 인사 나눠봤고요. 이어서 이강민 전문가님 다시 한번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갈수록 얼굴도 좋아지시고, 네, 소리도 우렁차시는데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해주시죠.
네, 최근에 주식시장을 보면서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역시 개인 투자자들은 더 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종이나 종목 선별이 참 중요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더 깊이 해가지고 종목을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항상 노력해 주시는 이강민 전문가님 이렇게 만나 뵙습니다. 자, 오늘은 종목 클린 시간으로 두 분과 함께 하겠는데요. 일단 양 지수 모두 오늘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해서는 대표님이 한 줄로 어떻게 정리를 해 주셨을까요? 오늘장 한마디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촌놈의 오늘장 한마디입니다. 과정이 합리적인 매매, 절대적 필요 시점이라고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아마도 우리 방송 안에서 또는 대표님의 말씀으로 이걸 가장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과정이 합리적인 매매. 이 문구가 대표님을 또 대표하는 그런 문구가 아닐까도 싶은데요. 오늘장 한마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장 한마디 풀어볼까요? 네. 제가 항상 얘기했었죠. 정석투자의 정의에 대해서 위험관리와 수익 추구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과정이 합리적인 매매를 한다.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과정이 합리적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시행착오가 작아요. 그리고 길게 보면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결과론에 입각해서 아니면 그 비합리적으로 뭔가 하면 운 좋게 수익 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지만 그게 확률이 떨어진다는 거죠. 왜 그럼 이 말씀 드리냐? 지금은 주식시장의 내적인 요인보다 외적인 요인을 더 봐야 돼요. 내적인 요인 같은 경우 뭐 최근에 그런 말씀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뭐 우리나라 지수가 4천, 5천 간다. 뭐 진짜 뭐 한 10년 뒤, 20년 뒤도 1만 포인트 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저도 그거 다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 지수는요. 이미 20년 전에 이론적 지수가 2천 포인트가 넘고 지금도 한 4천이 넘어야 정상이에요. 그걸 모를까요,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무슨 얘기냐? 주식시장은 등락 요소가 워낙 많아요. 내적인 거, 외적인 거. 근데 지금 어떤 측면이냐? 외적인 걸 봐야 돼요. 자, 지금은 놀랍게도 전 국제정세 보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만약에 북한이 뭔가 일을 벌인다면,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는 도발이라 그러는데 걔네들은 실험이라 그러죠. 뭐 핵이든 미사일이든 뭐 지금 핵은 이미 인터벌이 짧으니까 나올 가능성이 없어도 이제 미사일 같은 경우 있는데 만약에 북한이 뭔가 일을 벌인다면 딱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밖에 기회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11월에는 현실적으로 기회가 없는 게 태평양 군 기지를 방문하는 걸로 시작해서 이제 11월 3일이죠. 트럼프가 11월 14일까지 필리핀까지 방문 일정이 있거든요. 그러면 트럼프가 미국을 출발해서 비행기에 탄 이후부터는 북한이 뭔 짓을 할 수가 없어요. 하면 정말 큰일 나거든요. 그러면 지금 4분기에는 아무것도 벌인 게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11월에 못하면 12월로 넘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현재 구간은 위험관리가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과정이 합리적인 매매. 무슨 얘기냐? 저는 리스크 관리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 북한과 관련돼서 무슨 일이 터질 확률은 높지는 않아요. 터지면 엄청나죠. 그래서 저는 오늘 웬만하면 좀 비우고 끝냈고 뭐 다음 주에 지수가 한번 또 따라잡아도 되는데 지금은 일단 그렇게 하자는 거죠. 그리고 현재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비중이 뭐 80%, 심지어는 뭐 100% 비중이다. 이분들은 결과가 좋아도 절대 잘한 거 아닙니다. 과정이 비합리적인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건 국제정세 측면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제가 안 그래도 이 얘기를 이제 방송에도 했었고 다 설명했는데 어제 뉴스 기사에 나오더라고요. 만약에 북한이 뭔 일 벌이면 이번 주하고 다음 주가 중요하다. 제가 먼저 얘기했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저는 국제정세까지 다 파악한다고요. 단순하게 내적인 것만 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과정이 합리적인 매매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 그리고 제가 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종목 같은 거 보면서 어떻습니까? 결과를 떠나서 이 가격대, 이 구간에서 매수하는 건 나쁘다 그러잖아요. 결과가 좋더라도. 또 마찬가지로 현재는 아무리 없다 그래도 일단은 우리가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다시 대응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생각하고요. 지금 주식 비중 100% 혹은 지금 신용가에 써갖고 홀딩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분들은 비유를 하자면 그래요. 새벽에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거랑 똑같아요. 도로를 무단횡단한다고 해서 사고가 쉽게 날까요? 안 나요. 근데 나면 어떻게 되죠? 정말 큰일 나죠. 그래서
절대로 지금 100%라든가 주식 그 신용가에 있어서 홀딩하는 분들은 잘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국제 정세 측면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든 안 벌어지든 우리가 조금 숨죽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아요. 이제 아시아 순방 이전부터 그리고 하지만 뭐 대표님께서는 전반적인 글로벌 시황과 국내 시황 점검을 해주실 때 그에 앞서서 또 여러분들에게 전달 도와드렸는데요. 앞으로의 시황도 대표님과 함께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한마디 알아봤고요. 이어서 주간 전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 주간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이야기 나눌게요. 자, 대표님 다음 주 어떻게 보시나요? 네, 간단합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악재가 있다면 당연히 급락하겠죠. 근데 없다 그래도 아마 혼조세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혼조세 나오다가 그 이후에 뭐 예를 들어서 수요일 이후에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랑 연동은 될 겁니다. 다만 제가 이제 두 번에 말씀드렸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같이 올라가면 코스닥이 더 강하고 같이 떨어지면 코스닥이 더 떨어질 겁니다. 왜냐? 여기서 만약에 코스피나 코스닥이 급락할 경우에는 악재 때문에 밀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잘 아시죠? 어디가 많이 떨어집니까? 코스닥이 더 떨어져요. 네. 근데 만약에 올라가면 왜 코스닥이 더 많이 올라가느냐? 가볍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코스피는 지금 역사상 최고가를 오늘 종가 기준으로 갱신했거든요. 근데 코스닥은 어때요? 멀었어요. 한참 멀었습니다.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는 게 이게 지금 코스피 차트거든요. 보세요. 이게 하여간 역사상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어요, 지금. 월봉으로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무지막지합니다. 보세요. 네, 역사상 최고가예요. 자, 이번에는 코스닥을 보겠습니다. 코스닥을 보시면 이게 월봉입니다. 어때요? 2900선이에요. 그러니까 네네. 갈 길이 멀죠. 그러니까 훨씬 더 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일봉으로 본다고 해도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우 연중 최고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역대 최고가 수준하고 연중 최고가 수준은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코스닥이 더 탄력 있는 건 맞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이번 주 주말 지내보고 다음 주 초까지는 우리가 숨죽일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위험 관리하는 거는 절대로 잘못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 전망은 전망대로 말씀드리되 전략은 좀 이따 짜드리겠는데 그 말씀 다시 한번 드릴게요. 과정이 합리적인 매매라서요. 결국은 이분들이 길게 보면 성공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다음 주 초까지는 좀 몸살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해 주셨고 무엇보다도 매일같이 저희 평택전문 정석투자 이어가니까요. 그 방송 안에서도 잘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간 전략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전망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대표님 주간 전략 어떻게 짜보면 좋을까요? 네. 현물 같은 경우에는 소액만 배팅하시면서 이제 단타나 단기 매매 하시기 바라겠고요. 지금은 어쨌든 위험한 시기다. 이걸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여기서 시장의 어떤 내적인 등락 요인에 의해서 조정을 받아도 뭐 이상할 게 전혀 없어요. 미국이 뭐 갑자기 조정받을 수도 있고 우리나라가 자체로 움직여도 이상할 게 없는데 악재가 안 나오길 바라지만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자 설명드렸고 파생 같은 경우는 하방향 배팅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하방향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뭐 올라가면 추가했다가 다시 이제 단가만 높이고 또 물량 줄이고 이걸 반복하시면서 일부는 홀딩하고 일부는 단타 매매하면서 청산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어쨌든 다음 주 초까지는 우리가 좀 눈여겨보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전망과 함께 이어가는 흐름입니다. 다음 주 초반까지에 대한 부분, 전략적인 부분도 다시 한번 확인 도와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본격적으로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문자에 대해서 상담 내용 전달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문자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사연부터 바로 화면 통해서 먼저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사연입니다. 4200님 보내신 문자인데요. SK이노베이션 매수가 17만 2천 원의 비중 20%인데 매도 시점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SK이노베이션 오늘은요 20만 6천 원에 마감이 됐거든요. 일단 수익권에 계신 시청자 분이셔서 역시나 매도가 궁금해하시네요. 자, 이 종목은요 봉추 선생 이강민 전문가님과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첫 사연부터 수익권에 계신 시청자 분이시죠? 네, 우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먼저 적정 주가를 보여드리고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정 주가는 미리 제가 검색을 했습니다. 평택 전놈 기술특허 적정 주가죠. 33만 5,800원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흐름입니다. 사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SK에너지였었죠. 그때부터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또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좋았던 그런 기업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 지수가 크게 빠지거나 아니면 종목이 크게 빠졌을 때는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종목은 이렇게 하십시오. 일단 단기적으로 그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지수나 여러 가지 이런 흐름을 봤을 때는 일단은 단기 수익 실현을 하시고 조정을 충분히 받았을 때 다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익 15%나 25% 먼저 오는 쪽에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거의 20%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그 단기적으로는 크게 미련이 없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지수가 조금 불안하지 않습니까? 사실 지수가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했는데 지수가 가는데 종목들의 흐름이 그렇게 일부 종목을 제외하면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그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화학업종이 워낙 강하게 가는 흐름, 그리고 또 지수가 갔죠. 그리고 석유화학 이 종목들은 뭐 여러 가지 호재가 있었습니다. 사실 실적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었고요. 그리고 유가가 또 반등하면서 사실 조금 이 유가가 하락하는 과정에서는 그 원료 가격 하락에 대한 또 그런 호재를 만들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이 있었고요. 또 유가가 반등을 할 때는 제품 가격 상승에 대한 그런 기대감, 이런 것들로 호재를 만들어서 상승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맞는 말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허리케인 하비 때문에 미국 정유업체들의 생산에 차질이 있다, 그래서 반사이익 기대감이 있다, 이런 기대감까지 다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이렇게 향후에 좋게 나오면은 물론 주가가 더 반등을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 주가에 이게 다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수가 여기에서 조정을 받는다면 물론 조정을 받겠죠. 그리고 또 종목 자체적으로 사실 단기적으로 조금 한계에 부딪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지수나 업종에 비해서 지금 약하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주가가 조정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단기에 일단 수익 실현을 하시고 다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172,000원이에요. 그래서 네. 매수를 잘 하셨습니다. 아마 21선 이하 이 정도에 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계속 나오는 강한 흐름이라서 사실 길게 끌고 가면은 결국은 고점을 다시 돌파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라도 조정을 받았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효율성 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정리를 해도 다른 종목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대안이 많이 있는 상태고 또 이 종목이 조정을 받았을 때는 더 가격적으로 다시 한번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짧게는 4개월 그리고 길게는 3년 동안 꾸준히 상승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그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기에는 약간 피로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지수의 영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지수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합리적으로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정석은 정리를 해주고 네. 다시 한번 그 향후의 상황을 봐서 접근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는 단기에 정리를 하고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나 25% 수익 실현을 하고 향후의 흐름을 보고 다시 한번 접근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 최근에 유가의 상승과 함께 또 같이 좀 탄력을 받았던 종목인데요. 현재 수익권에 계신 만큼 현재 수익 25% 또는 15% 목표가에서 매도 후에 다시 한번 재매수 혹은 종목 교체에 대한 의견까지 정리 꼼꼼하게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첫 번째 사연 SK이노베이션 상담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두 번째 사연도 바로 화면 통해서 먼저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사연입니다. 3778님이 보내신 문자인데요.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 방송을 얼마 전부터 보게 되었는데 적정 주가라고 나오는 것이 목표가인가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네, 3778님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이제 막 보시기 시작하셨더라면 적정 주가 궁금해 하실 텐데 이 적정 주가는 직접 만드신 분이죠. 정홍 대표님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적정 주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네요. 네. 이분은 이제 초보자이거나 아니면 경력은 되시는데 이제 이런 가치 판단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드릴게요. 적정 주가는 현재 관점의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표 주가는 미래 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운다 할 때 지금 얘기가 아니잖아요. 앞으로 다가올 어느 시점을 말할 때 목표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간단합니다.
바로 이 시점까지, 바로 이 순간 이 종목의 가치, 이 적정한 가격, 이걸 말하는 게 바로 적정 주가고요. 흔히 하는 목표 주가는 뭐냐? 앞으로 6개월 뒤, 1년 뒤에 뭐 실적이 좋아진다, 나빠진다, 기타 등등 뭐 이런 업황까지 고려해서 계산하는 게 목표 주가인데, 저는 목표 주가는 만들지 않습니다. 왜? 우리나라에서 목표 주가가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다들 좋게 얘기해요. 기업에서 기분 나빠할까봐. 근데 제가 그 모든 기업을 접속해서 실적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저는 목표 주가 안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 증권사를 신뢰하지 않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표 주가 남발이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가장 그 문화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연고주의예요. 혈연, 학연, 지연. 그러니까 이게 냉정하게 서양인들처럼 이 주식은 팔아야 됩니다. 앞으로 전망 나쁩니다.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좋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원수지니까요. 그래서 저는 아예 목표 주가를 포기하고 적정 주가만 말씀드린 건데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화면에 이 샘플에스가 나가거든요. 네. 자, 이게 서울경제TV 들어오셔서 그 다음에 샘플에스를 눌러보시면 좌측에 이제 메뉴바가 있죠. 평택초는 적정주가 클럽편이라고 있는데 바로 여기 이제 1, 2, 3, 4번 텍스트가 있어요. 있는데 여기 4번 보면은 적정주가의 개념이라고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꼭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제로 특허를 받았다는 그 증거를 남겨놨어요. 대한민국 특허청에서 기술특허 준 거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경제TV에서 증권사에서 발표하는 모든 적정주가 중에서 특허받은 건 없어요. 제가 유일합니다. 이건 뭐 객관적인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래쪽 보시면 이제 코스피, 코스닥의 모든 종목 적정주가 검색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전에는 서울경제TV와 또 다른 쪽에 양쪽으로 공개했는데 요즘은 이제 이쪽만 하니까 여기서 활용하시기 바라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단기적인 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솔직히 적정주가대로 100%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종목을 매매할 때 어떻습니까? 이왕이면 5배 고평가보다는 5분의 1 저평가가 좋잖아요. 그 알고 하면 좋고요. 그럼요. 그 다음에 제가 이 시간 통해서 그동안 고평가 됐던 것들 중에서 치열하게 밀렸던 것들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한전기술, 뭐 SPC 삼류 이런 것들 보면 결국은 내려가는 걸 보지 않았습니까? 한샘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거를 이제 무료로 배포해 드립니다. 저도 이거를 일종의 이제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만든 거거든요. 지적재산권이에요. 그리고 저한테 이게 20년 동안 권한이 있습니다. 원래 기술특권 20년이거든요. 그래서 20년 동안은 저한테 권한이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배포해 드리니까 최대한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평택초놈 적정주가 대표님이 무료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 샘플러스에 들어오셔서 뭐 적정주가에 대한 개념과 이런 특허에 대한 내용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적정주가도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 잘 확인하시고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사연도 빠르게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이번 사연은요. 3753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평주님 안녕하십니까? 요즘 저녁 방송이 제 삶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책도 구입해서 공부하고 있지만 워낙 왕초보라 손해만 보고 있습니다. 종목을 받아가면서 공부하고 싶은데요. 방법이 없을까요? 경비생활 10년에 4천만 원 정도 모아서 시작했는데 10% 마이너스입니다. 제게 맞는 처방 부탁합니다. 라고 아주 긴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네, 투자에 대해서 뭐 자신만의 소회라든지 지금 앞으로의 상황, 현재의 상황까지 꼼꼼하게 적어서 대표님에게 전달을 도와드렸는데요. 대표님, 이렇게 사연을 꼼꼼하게 또 보내신 분은 또 처음인 것 같은데요. 대표님 어떤 진단 도와드릴까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연세가 좀 드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문장을 쭉 이렇게 보니까 이게 뭡니까? 이 서술이 아주 굉장히 유연한 거 보니까 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지적 수준이 되신 분 같아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어제도 그 말씀 드렸었잖아요.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들이 왜 실패하냐면요. 호황기 때 준비 없이 뛰어들어요. 그 다음에 2, 3년 동안 엄청 날려요. 처음에는 벌기도 해요. 근데 이 하락장을 잘 모르거든요. 시황을 당연히 모르니까 그 다음에 관리를 잘 못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말 계속 하잖아요. 5개 중에서 2개가 평가이기고 3개가 마이너스다. 그래도 돈을 벌 수 있어요. 왜? 짧게 밀리는 거 손절해주고 2개를 50% 100% 수익 나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경향이 있냐면 5개 중에서 4개가 평가이게요. 근데 5% 10% 먹고 던지고 하나를 계속 물타기 해요. 왜? 나는 절대로 손해보고 안 던질 거야. 그리고 1년 잘하다가 딱 1개월 잘못해서 싹 날려요. 심지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옛날에 그 2000년도 버블이었을 때 있잖아요. 99년도 정확하게 말하면 한 5천만 원 갖고 뭐 한 3, 4억을 벌어요. 그랬다가 그거 다 반납하고 되려 돈을 더 투입했다가 10억, 20억 날린 사람도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할 때 교육을 받고 하는 것과 아닌 것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네. 엄청난 차이예요. 그래서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일단 저한테 교육을 먼저 받으라는 얘기예요. 교육을 받아야만이 기초가 닦이고 기본이 닦인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과외 받듯이. 과외 받는 이유가 뭡니까? 남보다 시간도 단축하고 뭔가 효율적으로 학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 장중방송을 반드시 시청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 문자만 받거나 유로텍스트 보거나 이거 어림도 없어요. 그리고 이 9시, 10시 방송도 제가 언젠가 그런 비유했잖아요. 이거는 그냥 샤워하는 정도예요. 샤워. 장중방송이 이게 진짜 사우나예요. 왜 그러냐면 장중에 뭔가 전달하는 어떤 각종 경험담, 노하우, 기법 이것들이 결국은 누적되면서 경험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2가지 같이 하셔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교육을 좀 받으시고 두 번째는 장중방송을 들어야 되는데 과거에는 인터넷으로만 봤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스마트폰, 아이폰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 핸드폰 갖고도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2가지를 꼭 하시고 천천히 먼저 배우자. 그리고 제가 그 말씀드리죠. 배우겠다 생각하면 배우기도 하고 수익도 나는데 벌겠다 생각하면 이게 수익도 안 나고 배우는 것도 잘 안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 갖기 나름이니까 처음부터 시작을 하시면 지금 연세가 좀 드셨다고 하더라도 뭐 지금 100세 시대니까 앞으로 얼마든지 오래 하실 수 있으니까 차분히 잘 따라오시기 바라겠고요. 뭐 제가 뭐 우리나라에서 최고 실력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제가 수익을 장담한다는 말도 안 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태까지 뭐 양심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다만 확실한 거는 저는 교육은 자신 있어요. 정말로 저는 29년 차고요. 노하우 많습니다. 그리고 원래 뭐 저는 교육자 출신이다 보니까 그렇고 해서 일단은 그 2가지 교육 플러스 장중방송 시청 2가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언제든지 그 서울경제TV 문의하셔서 많은 거 질의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잘 안내해 드릴 테니까 잘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교육과 이 투자에 대한 그런 열망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이 또 잘 풀어주셨습니다. 저희 방송과 그리고 앞으로 대표님의 투자 전략 앞으로 이어가는 그런 많은 교육 안에서 잘 좋은 투자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사연도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할게요. 네, 이번 문자는요. 1310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양지사르 매수가 8,550원에 비중 30%입니다. 진단 부탁합니다. 문자 주셨네요. 네, 일단 1310님이 보내신 문자에서 지금 보유하신 종목은 양지사인데요. 양지사는 한번 급등을 한 이후에 빠르게 좀 빠졌어요. 현재 8,210원에 마감이 됐는데요. 매수가 근처이시기도 한데 뭐 손실 구간이 있으시죠. 자, 양지사는요. 봉주 선생 이강민 전문가님과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양지사 알아볼까요? 네, 먼저 적정 주가를 확인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지사는 12,800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는 적정 주가 대비해서 조금 저평가되어 있는 흐름인데요. 아주 뭐 그 의미 있는 그 정도 저평가는 아닙니다. 일단 이 종목은 이렇게 하십시오. 그 반등이 나오면은 본전에 일단 매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하락하면 손절 10%의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매수가 근처이기 때문에 본전에 매도하라고 하면은 조금 의아하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매수하시고 나서 움직임이나 또 매수하신 위치가 약간 애매합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지사의 지금 차트인데요. 매수하신 자리가 여기에요. 그래서 사실 매수 가격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급등 이후에 조정을 충분히 받은 가격적으로는 만족하는 자리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뭐 충분한 자리인데 매수한 위치가 조금 애매하다는 거죠. 사실 지금 매수한 자리를 계속 표시를 해보면은 여기에서 매수를 하셨다고 하면은 계속 흘러내리는 상황에서 저점을 확인을 안 하고 매수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매수를 하셨다고 하면은 약간 추격 매수를 하신 거죠. 사실 지금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게 이날입니다. 사실 이날은 10월 11일 같으면은 고점을 찍고 하락했을 때는 매수를 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매수를 하셨다고 하면은 단타로 끝내셨어야 돼요. 장중에 단타로 끝내셨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셨고, 첫 번째 동그라미에서 매수를 하셨다고 하면은 매수하시고 나서 손절을 또 안 하신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매수한 위치가 조금 잘못됐다는 생각이고요. 사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점에서 횡보할 때 소액으로 들어가서 묻어놓거나 아니면은 고점을 찍고 나서 이후에 이렇게 눌림목을 줄 때 매수를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렇게 계속해서 쭉 흘러내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점을 어느 정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지금 쭉 흘러내리다가 여기에서 횡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뭐 아주 큰 장대 양봉은 아니지만 양봉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 횡보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날 이후 이 정도에나 매수를 하셨으면은 크게 불만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바로 이렇게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확인하고 매수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셨다는 게 조금 안타까운 그런 흐름이고요. 일단 지금 흐름은 61선을 계속 이탈했다가 회복했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근처긴 한데 여기에서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면은 결국은 61선을 이탈하면은 120선 이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그리고 마이너스 10%가 61선과 121선 사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10%까지 내려왔을 때는 121선 이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때도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상승하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사실 이 종목은 특별하게 이유가 없습니다. 이 종목은 품절주라고 그러죠. 뭐 양지사 이 종목을 포함해서 신라섬유 이런 종목들이 이유 없이 유통 물량이 작은 종목들이 갑자기 급등을 계속하는 그런 흐름이 있는데, 최근에도 약간 그런 흐름이 나왔어요. 그런데 과거에 워낙 그런 흐름들이 강했던 코데지 컴바인 같은 코데지 컴바인 법이라는 그런 것도 생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약간 제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그런 강한 흐름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그리고 지금 흐름은 전반적으로 다시 강하게 가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런 흐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 흐름이 끝났다고 보이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단기에 정리를 해주고 다시 한번 향후에 저점을 다졌을 때 매수를 해보시거나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본전 오면 본전에 매도를 하시거나 아니면 손절 10%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양지사에 대해서 진단 도와드렸는데요. 본전 매도 후 재매수 또는 저점이 완벽하게 다져졌을 때 그때 재매수 해보자라는 의견이시고요. 손절에 10% 잡아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양지사세에서 또 알아봤고요. 이어서 다음 사연도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이번에 보내주신 문자는요. 1390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을 매수가 13,000원의 비중 20%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려주세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자, 삼성 엔지니어링은 오늘 5% 가까이 올랐네요. 12,500원에 마감이 됐는데요. 일단 매수가가 13,000원입니다. 고점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이 종목에 대해서는 대표님과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달라고 하시는 시청자 분이십니다. 네, 진단 도와주시죠. 네, 즉시 매도 후에 조정 받으면 재매수하세요. 일단 이 매수는 실패한 매수인데 천만 다행으로 지금 본전 근처까지 왔거든요. 근데 본전 올 때까지 꼭 기다리지 마세요. 본전보다 약간 손해봐도 일단 던질 땐 던지는 게 나은 게, 이분은 과정상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정 주가 대비 상당히 지금은 뭐 그렇게 고평가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어떻습니까? 고평가되어 있어요. 네네. 왜? 9,500원짜리거든요.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이분이 매수하신 가격대가 여기에요. 13,000원. 그러면 이거는 일단 실패한 매수입니다. 왜? 10,000원 깨질 때까지 홀딩했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13,000원에서 10,000원 깨졌으면 3,000원 깨진 건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20% 이상 평가 손이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인데 1,010만 원 끝에 이제 본전 가까이 오는데 너무 본전에 집착하지 마세요. 그래서 일단 던지시고 이
매수는 원래 실패한 매수거든요. 왜? 내가 어떤 경우도 매수했는데 마이너스 20 이상 떨어졌다. 이거는 실패한 거예요. 그나마 운이 좋아서 지금 올라온 거니까 여기서 본전이 오든 안 오든 일단은 즉시 매도하고 다시 조정받으면 들어가자. 이렇게 설명드리겠고요.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의 실전 상담 사례를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 네.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요. 2013년에 제가 했던 내용이에요. 2013년에. 자, 그때 어떻게 했었냐. 6만 원일 때 제가 그 보유자에 대한 질문에 답변했어요. 근데 뭐라 그랬냐. 마이너스 50% 분명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셨어요. 예. 네. 근데 결과적으로 6만 원에 마이너스 50이 얼마죠? 3만 원이잖아요. 네네. 8천 원 깨졌어요. 그러니까 6분의 1 토막 난 거죠. 네. 자, 그러면 지금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적정주가 다시 한번 보실래요? 네. 자, 찾아놨는데 삼성 엔지니어링 있죠? 네. 딱 이렇게 입력하면 탁 튀어나와요. 제가 만든 알고리즘으로 이제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자, 9,500원 나오죠? 자, 다시 차트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를 13년에 한 거기 때문에 서울경제 TV에 자료가 남아 있어요. 그때 6만 원 갔을 때였어요. 6만 원 갔을 때 바로 이제 어떤 그 상담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저한테 묻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갖고 제 말대로 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한대요. 그래서 이거 장담하건대 반토막 이상 날 겁니다. 그랬어요. 반토막이 아니라요. 6분의 1 토막 이상 난 거예요. 8,000원까지 깨졌으니까. 왜? 지금도 9,500원인데 그러면 4년 전엔 적정주가가 얼마였겠어요? 더 낮아요. 엄청나게 고평가된 거죠. 근데 이게 한때 그 거의 18만 원 육박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지막지한 고평가였다는 거예요. 이래서 적정주가를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삼성 엔지니어링은 이제 그냥 매도하시고 조정받으면 재면서 하는 게 좋겠고요. 항상 여러분들이 중장기 투자할 때는 어떻게 한다? 적정 주가를 확인해 보시고요. 그때 2013년도에는 사실 제가 기술 특허를 받지는 않았어요. 적정 주가를 만들었지만 근데 제가 딱 계산해 보니까 제가 경악을 한 거예요. 와, 그 당시 기준으로 거의 9배더라고요. 6만 원 가격에. 그러니까 과거에 17만 원, 뭐 16만 원에서 얼마나 이게 고평가된 거예요. 그래서 이 중장기적으로는 적정 주가 절대 무시 못 하니까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은 이전에 2013년도에 상담을 해주신 내용까지 함께 전달을 도와드리니까 지금의 적정주가와 지금의 진단이 더욱더 와 닿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즉시 매도 후, 이제 본전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현재 시점에서 즉시 매도 후 조정 시 재매수 의견까지 전달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종목 흘리는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에 대해서 상담 내용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분이 나와서 그런지 정말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요. 자, 이어서 봉투선생 이강민 전문가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관심 종목과 그리고 그에 앞서서 이전에 말씀해 주셨던 종목에 대해서 AS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심 종목 전에 AS는 CJ 들고 오셨네요, 전문가님. 네, 관심 종목 전에 AS 종목은 CJ입니다. CJ는 사실 제가 평균가 17만 5천 원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그 어떤 그 흐름상 저점을 다지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매수가 되고 나서 조금 그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린 지는 좀 오래됐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났는데, 최근에 흐름이 조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지수 상태가 약간 좀 불안한 그런 흐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끌고 가기에는 약간 좀 불안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단기에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락하면은 본전이죠. 17만 5천 원에 일단 한번 정리를 하시고 반등하면 10% 정도만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격이 거의 19만 원 근처까지 왔어요. 그래서 10% 근처이기 때문에 정리를 한번 하고 조정을 받았을 때 그때 지수 상황을 보고 다시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은 무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두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 첫 번째 종목은 케어젠입니다. 케어젠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당시에 6만 5천 원, 6만 원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해서 대응을 한번 해보자. 20% 정도 수익을 노리면 되겠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당시에 추천했던 사유는 제약주에 대한 어떤 흐름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약주가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흐름, 그리고 케어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장 이후에 흐름이 나왔다가 쭉 조정을 받고
계속해서 바닥에서 횡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강하게 한번 급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제가 예상했던 만큼의 흐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20% 정도 수익이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목표 수익은 달성되는데 최근에 제약업종의 흐름이 워낙 좋지 않습니까? 네. 바이오가 지금 움직이는 흐름인데 이렇게 바이오가 움직이는 건 시장이 조금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다시 한번 조정을 받았을 때 접근을 하셔도 충분할 것 같은데 셀트리온이 조정을 받고 있고 지수가 약간 불안하기 때문에 66,000원 정도까지 오면은 기다렸다가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면은 그냥 매수를 하지 마십시오. 그냥 놔두셔도 되고 직장인이 중기로 한번 대응해 보셔도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화진입니다. 화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수소차 관련주나 또 수소에너지 관련 그런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최근에 수소차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순환매가 되면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마주들은 흐름이 나왔던 종목들은 조정을 충분히 받았을 때는 다시 한번 접근을 하셔도 어느 정도 무리가 없다는 생각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고점에서 지금 거의 50% 가까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50% 정도 하락한 자리에서 매수를 하면은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흐름도 아직까지 흐름이 완전히 무너지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10,000원 오면은 1차 매수하시고 9,000원 오면은 2차 매수 정도 하시면은 충분히 테마주로서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은 역시 그 전업이 하는 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케어젠과 화진 이렇게 두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CJ에 대해서 이전에 말씀해 주셨던 부분 다시 한번 AS 점검 도와드렸고요. 다음 주 관심 종목, 공략할 수 있는 종목으로는 케어젠과 화진 두 가지 종목을 알려주셨는데 바로 대표님과도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둘 다 종목 괜찮은데요. 그럼 저는 저 나름대로 차트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화진을 말씀드리겠는데요. 화진은 이론적으로 보면 지금부터는 매수 가격대는 맞아요. 다만 이거는 전업이면서 단타 매매 잘하는 분들만 하세요.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하면 안 돼요. 결과를 떠나서. 그리고 전업 중에서도 좀 스킬이 되는 분들이 하셔야 돼요. 아무나 하면 안 된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케어젠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래도 저도 계속 노려보고 있어요. 이걸 언제 추천할까? 왜냐하면은 이거는 언제 가도 한번 가요. 다만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중기 매수한다 그래도 너무 시간이 늘어지면 어때요?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못 견디는데 케어젠은 봉춘 선생님 기준대로 이제 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저도 계속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제가 이제 단연간 본 결과 봉춘 선생님은 단기 종목보다 중장기 종목 적중이 훨씬 많아요. 뭐냐면 대표적인 게 바로 대림비엔코였어요. 대림비엔코를 봉춘 선생님이 과거에 2014년에 이걸 3,000원대 추천해갖고 1년도 안 돼서 10배까지 간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 하여간 여러분들이 봉춘 선생님 그 추천 종목 참고할 때는 단기도 참고하지만 저평가됐고 중기 종목으로 강조하는 거 이걸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관심 종목은요. 케어젠과 화진인데요. 케어젠 같은 경우에는 직장인 중기로 접근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화진은 전업 단기에 더욱더 적합하다는 점까지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다음 주 관심 종목 두 가지 종목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종목에 대한 상담과 그리고 공략할 수 있는 종목까지 말씀 도와드렸는데요. 이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클린 시간으로 정말 빠르게 시간이 흘러갔는데요. 아쉽지만 두 분과도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종목 클린 시간으로 두 분과 든든하게 함께 했고요. 그리고 강연의 고지 다시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꼼꼼하게 또 대표님이 재테크에 관해서 또 외교 안보에 대해서도 많은 내용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강연을 통해서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11월 4일 토요일이고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라는 점, 그리고 여의도가 아니고요. 구로구, 구로구민회관입니다. 다시 한번 시간과 장소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